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과 가치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관계중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내용을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고, 우리는 사회복지 어떤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나의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내 가치를 좀 더 직장 상사가, 우리 사장님이, 우리 이사장님이 내 가치를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그 용어를, 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걸 이제 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상품적인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나의 노동시장에서 상품 가치를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나의 상품성을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 가치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회복지 실천을 할 만한 가치가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유의미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치라고 했을 때 개인과 집단 혹은 사회가 지닌 그런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이면 개인으로서의 원칙이 있고, 집단이면 집단으로서의 원칙이 있고, 또 사회면 사회로서 그 지닌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불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할까요? conflict,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원칙과 위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숫자가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역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개인과 집단과 사회가 지닌 원칙, 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 그 해당 개인이 속한 그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같으면 갈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달라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그러한 기준들이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갬브릴이라고 하는 학자와 최혜경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최혜경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갬브릴의 견해를 인용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과 혹은 사회가 지닌 원칙과 목표 혹은 기준이 바로 가치에 해당이 된다. 사회복지 실천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개인 이코로 집단 이코로 이 사회가 지닌 원칙과 목표, 기준이 바로 가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영학적인 또 경제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가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회복지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원칙과 목표와 그 기준에 입각이 되어져야 된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 실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회복지사의 일상적 활동이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일상의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직으로서 실천하게 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실천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누가 얘기했냐면 컴프톤이라는 사람과 갤러웨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최혜경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가치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 실천과 가치가 결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내용적 의미를 뭐라고 부여하냐면 사회복지사의 일상의 활동에 반영되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복지 실천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왜라는 한번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가치를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께 약간의 힌트를 드렸지만 이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또 다른 말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그 빈곤에 처해 있어요. 빈곤 타파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목표지만 이 빈곤 타파가 개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철저하게 100% 이루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빈곤층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상기해 보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전개하고 있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충분히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겨울나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주 고객은 누가 될까요? 빈곤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노인들, 또 빈곤층에 해당되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생필품들을 갖다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얼마 많은 빈곤층들이 있고 이 서비스를 충분히 시행해도 될 만한가, 되지 않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와 가치의 관계는 어떤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이제 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치가 사회복지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사회복지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가 사회복지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는 사회복지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다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 전문직이라고 했을 땐.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상, 그 바람직한 사회,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복지가 좋다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복지는 죽은 사회복지가 될 것이고 사회복지가 사회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 가치관 등이 다양한 가치와 관련해서 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와 취약한 영역을 포함해서 자신의 욕구,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한 자아인식을 발전시켜야 클라이언트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좀 철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사를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사회복지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 또 그 취약한 영역,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나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감정과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러한 그 자아인식, 스스로 느끼는 이런 그 인식의 체계를 발전시켜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는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고 하는 문제를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겪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 객관성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인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내적인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자기 정체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아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프라이드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는가? 왜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이 사회복지 활동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인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역량, 인파워먼트를 보다 더 증진시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따른 자기 자신이 사회복지 실천에 따른 그 자기만의 자신감을 갖다가 자존감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과 가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밀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을 탐색해 나가고 내가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치라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가치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역동적인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역량을 인정받는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